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학 편입 영어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23년도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논리 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좀 촬영해 볼게요. 처음에는 논리 완성 관련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제 영상 하나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나눠서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 어, 우선 제가 첫 번째 논리 완성, 보통 논리 완성, 뭐 문장 완성, 뭐 빈칸 완성, 이제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이 논리 완성이라는 게 이제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할 때 편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독해만큼이나 문제수도 많고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서 아예 그냥 구축이 되었죠. 이 논리 완성은 언제 시작해야 될지 시작 시기에 관련된 간단하게 제가 조언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은 제가 편입을 2006년도에 이제 편입을 준비하였고 이제 2007년도 합격하고 나서 편입 영어 과외 지금까지 계속 쭉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또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과 이거는 독학을 하시는 분들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상위권반을 다녔기 때문에 3월부터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여름 이후부터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논리 완성은 먼저 수험생들이 기반 연습이 먼저 되어 있긴 해야 돼요. 원래는 저는 그냥 편의상 논리 완성이라고 할게요. 논리라고 할게요. 논리. 논리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어휘는 알아야죠. 특히 편입 논리는 이제 보통 GRE 어휘 같은 거, 또 SAT 지문 많이 다운 있기 때문에 이제 GRE 어휘, 편입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초 어휘로 뭐 수능 어휘나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그냥 GRE 어휘라고 할게요. 편입 어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도 알아야죠. 문법을 알아야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독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독해에서 배우는 스킬들이 이 논리 완성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 뭐 서성한, 그리고 중앙대, 뭐 이대 이런 데서는 뭐 장문, 뭐 논리나 지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긴 지문을 우리가 빠르게 읽으려면 당연히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 논리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 수험생들이 아니라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연습을 하고 나서 여름 이후부터 여름 전까지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논리 완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학원에 다니시거나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 3월달부터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1, 2월 달에 어느 정도 문장, 그냥 우리가 논리 완성을 공부한다 했을 때 어려운 논리 완성부터 바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논리 완성도 뭐 단문, 중문, 그리고 또 장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문부터 보통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1, 2월 달에 이러한 연습을 하신 분들, 문장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논리 완성에 나오는 보기형의 어휘들은 당연히 안 잡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어떻게 편입 어휘, 그리고 GRE 어휘를 3월 때 어떻게 잡습니까? 대신에 강사로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휘를 꼭 알아야지 푼다는 개념보다는 한 3월부터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한 6월 달까지, 뭐 여름 이전까지를 할게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그냥 분석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푼다는 개념보다는 분석한다. 논리 완성, 문장 완성, 빈칸 완성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완벽하게 우리가 뭐 연습을 하고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직접 안 풀어도 좋아요. 뭐 직접 푸는 거는 좀 추후에 단계별 연습을 하고 기반을 잡고 나서 그 후에 직접 푸는 연습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직접 푸는 연습은 한 편입에서는 9월달 이후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별로 자신이 갈 대학들 이제 보통 기출을 많이 다운받는단 말이죠. 근데 편입이 이게 기출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너무 많아요. 거의 2002년도부터 거의 예전에는 막 1년에 2번 봤던 시기도 있었어요. 제가 편입 준비하기 그 전에는 1년에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만약 2021년도까지를 할게요. 기출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입 쪽은 기출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은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 최근 기출 위주로 푸시면 되죠. 최근 기출. 최근 뭐 한 5개년치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푸는 연습은 이때에도 늦진 않고 그 전까지는 그냥 푼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인강을 듣거나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서 논리 완성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떠한 스킬을 써야 되는지, 뭐 시그널 장치가 뭔지, 그리고 키워드가 뭔지 다 알려주실 거고, 독학으로 하실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중에 독학 교재 좋은 교재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논리 연습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기반 연습부터 하세요. 그래서 기반 연습을 좀 설명드려야겠구나. 기반 연습이라는 게 결국 편입도 독해 싸움이잖아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있어요. 강사로서는 어휘, 문법, 구문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연습이 충분히 돼야지 여러분들이 독해나 논리 완성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독해. 어휘는 이제 기초 영단어 계속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고, 그 후에는 이제 편입 영단어 뭐 GRE 어휘 같은 거 외우겠죠. 문법은 두 개로 나뉘어요. 기초 문법과 그리고 이제 문법 이론 단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기초 문법과 문법 이론을 공부할 때 편입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요즘에 문법이 비중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저 때는 이게 사실 문법이 비중이 약하진 않았거든요. 문법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요,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강사로서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걸 연장해 보세요. 구문. 무슨 말이냐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문장이라는 건 결국 그 안에 어휘, 어법, 구문이 있을 텐데, 그럼 결국 어법과 구문이 결국 문법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형식을 공부한다 할게요. 이 형식이라는 게 꼭 문법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여러분들이 구 단위에서 절 단위로 읽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각각 대표적인 동사들이 몇 형식 때, 5형식 때, 뭐 어떻게 보호에 누굴 쓰는지 이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긴 절 단위로 좀 보기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수동태가 나와요. 논리나 독해나 이제 수동태 문장이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영어에서는요. 그러면 이 수동태가 쓰이면은 이게 뭐 3형식 수동태인지 4형식 수동태인지 5형식 수동태인지 아니면 대절 목적 취하는 동사 수동태인지 이렇게 따져보세요. 아니 왜 따지냐. 이거를 따져봐야지 나중에 안 따지더라도 수동태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지지 않는 수험생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수동태가 어렵게 쓰이잖아요. 문제 좀 길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삽입되고 그러면 문제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막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막 명사조용법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뭐 형용사조용법, 부사조용법. 자 여러분 이거 왜 배우냐면 물론 문법 시험과 관련해서도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독해서 필요하거든요. 명사적 용법일 때는 어떤 걸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뭐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그리고 비투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부사적 용법이라면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면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뭐 난이 형용사, 인어부트 부정사, 투투 용법 등등등. 근데 이게 해석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독해 지문 안에는 투부정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학생들이 감독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뭐 ing 써요. 동명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동명사 보일 거고, 현재 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재 분사 보일 거고, 동명사와 현재 분사 차이가 뭔지 지문을 읽을 때, 그리고 분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분사가 형용사 역할도 할 때도 있고, 뭐 전치사 역할도 할 때도 있고, 조사사 역할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각각 뭐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분사 구문 나오면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뭐 with 분사 구문 나오면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를 할까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기초 학생들은 이 관계대명사 나오고 나서부터 문제가 길어지니까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면 먼저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근데 주격 보호를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정말 다양하게 생략됩니다. 그리고 삽입 이런 것도 막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뭐 관계 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 형용사, 뭐 관계 부사,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독해서 다 필요하거든요.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복합 관계 부사 등등등. 뭐 비교급이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양자 부정인지 양자 긍정인지, 막 조사사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막 구문들 많잖아요. 막 앞에 부정문 나오고 뒤에 but이나 unless나 막 without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도치가 쓰이면 어떻게 도치가 쓰이는지, 전치사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온다, 추상명사 나오면은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등등등. 정말 문법 안에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독해나 논리 완성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독해, 나중에 편입의 꽃은 결국 독해거든요. 모든 영어 시험의 꽃은 독해 싸움인데, 문법과 독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언제? 실제 시험장 가면 다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법 문제 풀 때도 빠르게 읽어야 돼요. 그건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독해적 요소가 있는 거죠. 또 독해 지문 안에는 문장 안에 어휘, 어법 구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먼저 기반 연습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논리 완성은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기는 다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 분들은 3월달부터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여름 전까지 계속 분석한다고 보세요.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한 여름 이후에 들어가자.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은 단계별 연습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논리 완성 풀 때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뭐 GR이나 뭐 SAT 많이 풀잖아요. 관련해서 좀 영상 촬영해 볼게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